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경매, 공매, 매매에도 적용되는 부동산 타이밍 투자법 두 번째 영상입니다. 제가 이 책 너무 좋아가지고 막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읽었다고 제가 이전 영상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책이 나왔던 2013년도에는 미처 깨우치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읽으면서 이런 고급 정보가 책 안에 있는데 세상에 내가 알아보는 눈이 없으니까 다 그냥 지나쳤구나. 약간 후회하면서 읽은 그런 책입니다. 대한민국 1%의 프로를 위한 마지막 재원이래요. 타이밍이 중요하다. 예. 투자자들이 어려워한다. 언제 배팅하고 언제 발을 뺀지 이제 그런 거 어려워한다라고 이제 그 해법을 제시해 주었고요. 사실은 우리들은 뭐 아파트 투자 이런 것이 가장 만만하고 쉬운데 이 책에서는 아파트 같은 걸 추천하지 않아요. 진짜 고수들이 하는 그런 투자법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은 꼭 읽어보세요. 전국이 다 나와 있어요.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국에서 행하고 있는 역세권 개발은 어떠한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타원형이 아닌 역사의 정문 쪽에 치우쳐 개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반대편인 철로 건너편 동네는 졸지에 고립되면서 맹지가 되어버린다. 별표할게요. 역을 개발할 때 역 앞쪽이 있고 역 뒤쪽이 있습니다. 철로 건너편 동네는요. 고립이 돼요. 그리고 철로 이 앞쪽에 정문 쪽은 번화가가 됩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뒤쪽으로 이제 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철로가 지나가는 부분은 보통 고가대로 형태로 공중에 띄웁니다. 지상철로의 경우는 방음벽으로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번화한 역세권 단지와 단절되어 자본과 인구 유동 혈관이 막히고 동네가 통째로 썩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기 이 책은 되게 뼈 때리는 말이 많아요. 막 썩어버린다, 막 쓰레기다, 막 이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진짜 철로 때문에 고가대로가 막 생기거나 방음벽 같은 게 생기면 고립되는 동네가 분명히 생깁니다. 좋지 않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아파트 아래쪽에 지하철 지나가면 어때요? 서울 같은 곳은 지하철이 이제 아파트 밑으로 지나갈 수 있겠죠. 위례 신사역을 잇는 경전철 노선이 어떤 아파트 단지 밑을 관통한다고 지자체에 항의했던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지하철은 마치 수맥이 흐르는 것처럼 집안의 내구력을 급격히 악화시키기 때문에 해당 필지의 고층 건물 개발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별표할게요. 저 몰랐어요. 예를 들면 내가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단독주택 잠깐만 여기 뭐부터 좀 뗄게요. 네. 만약에 그 단독주택 아래에 지하철을 지나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우리 단독주택 밑에 지하철을 지나가서 나중에 우리 동네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지하를 막 뚫어지잖아요. 그죠? 지하 주차장 1층, 2층도 하고 그 밑으로 기둥을 박아야 되는데 용적률을 높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밑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100층짜리 여러분 건물 지으려면 지하로 몇 층 박아야 되는지 아세요? 되게 깊이 박아야지 건물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간혹 새로운 노선을 신설하면서 환승 문제와 공사비 절감,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도로가 아닌 일반 대지 밑으로 뚫는 경우가 있는데 지주 입장에선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는 격이다. 멀쩡한 땅이 하루아침에 영구적 장애를 입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혹시나 내 땅 밑에 지하철이 지나간다라고 하면 절대 허락하면 안 되겠죠. 절대. 내가 뭐 상업지다. 근데 빌딩 져야 되는데 지하로 딱 못 파는 거예요. 건물을 위로 올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건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는 얘기겠죠. 돈 되는 땅, 이른바 황금필지는 어떤 것일까? 황금필지, 돈 되는 땅. 위치, 용도, 활용성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토질, 지고, 뭐 높이 같은 거요. 밀집도. 이렇게 6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위치는요. 기본적으로 사람, 특히 젊은 사람과 고소득층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지역일수록 프리미엄이 올라가며 추가로 지하철과 고속철 또는 자동차가 많이 들락거려도 플러스 알파 요소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젊은 사람과 고소득층이 중요해요. 자, 반대로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저소득층이 있는 동네는 황금 땅 혹은 입지가 좋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 것이 목표라면 반드시 단독 명의로 매입해 모든 권한을 독점해야 된다. 별표할게요. 단독 명의를 해야 됩니다. 부부 공동 명의까지는 뭐 괜찮아요. 근데 뭐 알지도 못하는 무슨 뭐 강의 듣다가 만난 친구랑 같이 해가지고 공동 명의를 한다. 힘들죠. 힘듭니다. 지고는요, 토지의 높낮이를 이야기합니다. 통상 도시에선 도로, 농촌에선 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보다 높다라고 할 때 도시는 도로를 기준으로 하고요. 농촌은 물을 기준으로 한대요. 해당 필지가 물보다 낮으면 자연재해, 특히 홍수로부터 안전할 수가 없으며 도로보다 낮으면 진입이 어려워 매입 비용 외 성토 비용, 흙을 높이는 걸 성토라고 하고요. 흙을 깎아내리는 걸 절토라고 합니다. 이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초기 투자 자본이 늘어나 수익률이 떨어진다. 그리고 여러분 땅을 높이는 것은 이렇게 높이기 얼마나 힘들어요. 내 땅만 봉긋 솟아오르게 하려면 돈이 정말 많이 들겠죠. 땅도 조금 잡아먹고요. 공사하다가. 지금도 지방의 허름한 구도심을 돌아다니다 보면 과거 1, 2천만 원을 호가하였으나 평당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주변 신시가지 압박과 재개발기 도래로 많게는 50% 이하 수준까지 찌그러져 있는 40평에서 100평 내외의 소규모 알짜 상업지와 준상업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런 먹잇감을 중심으로 사냥한다면 그 어떤 루트보다 안전하면서도 빠르게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40평에서 100평 이내에 쬐끄만 상업지, 꼬마 빌딩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상업 용지들은요, 한 필지당 수천 평 규모로 평당 가격은 싸지만 매입가가 수십억 원이 훌쩍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넓은 거 말고 100평에서 200평대의 준주거 용지나 소형 근린상가를 지을 수 있는 근린생활 용지가 가장 만만하다. 100평, 200평 정도 되는 거. 이것도 사실 뭐 만만하진 않지만 뭐 이분 기준에서는 만만하다라고 봅니다. 유동 인구가 집중되어 최고의 군집을 이룰 수 있는 황금 필지를 찍어야 하지 나머지 들러리를 매입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라. 자, 앞으로 3기 신도시를 만들겠죠. 3기 신도시에서 아마 이런 상업용지들, 준주거용지 피 터지게 경쟁률이 셀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만 맨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개발하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땅을 사서 건물 올려서 분양하고 또 땅 사서 분양하고 땅 사서 또 건물 짓고 팔고 손해를 볼 수가 없죠. 일단 땅을 엄청 싸게 사고 그죠? 건물 올려서 부가가치를 딱 해가지고 비싸게 파니까요. 자, 이런 투자는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진짜 돈 되는 알짜 물건이 아닌 이상 50% 이상의 부채는 금물이며 월 상환이자는 고정소득의 20%를 넘지 않는 게 안전하다. 20%면 그냥 내가 수입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죠. 월급이 300만 원이다라고 하면 60만 원까지는 뭐 그냥 20% 정도 되겠죠. 월급이 500이다라고 하면 1000만 원 되겠죠. 100만 원 되겠죠. 자, 그리고 이분은요, 월세가 안 나오는 물건을 사지 말 것이라고 합니다. 시세의 반값 이하로 사서 1년 내외로 단타 칠 수 있는 물건이 아닌 이상, 자, 1년 내외로 단기로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닌 이상 월세가 없는 것은 절대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보유기간 동안에도 끊임없이 내게 돈을 벌어줘야지 그게 안 되면 내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로 전락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자, 내가 재산세 내고 종합부동산세 내고 계속 돈이 나가는 거죠. 보유기간에 돈이 들어와야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월세가 있는 것만 하고 실제로 정말 황금 필지만 하는데도 간혹 거의 1년은 가까이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내놓는다고 모두가 탁 사가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농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쓸 수 없는 물건은 사지 말 것이라고 하면서요. 농지의 경우는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 실제 농사를 짓는 농부가 아니면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양도시 66%의 중과세가 부과된다. 굉장히 세금이 세죠. 투자 목적이라면 농지를 사더라도 일정 규모, 법적 한도 최대 303평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마 1000제곱미터인가 그럴 거예요. 자, 그 이하로 쪼개서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 양도세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라고 해요. 그쵸.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다 세금을 생각하지 않고 투자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런 땅 사지 말라고 해요. 지인이 소개해주는 것도 믿지 마라. 실제로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이 그냥 비슷한 처지의 위인이라면 별로 재미없는 물건이거나 제3자를 통해 연결 수수료를 빼먹으려는 등 다른 꿍꿍이가 있을 공산이 크다. 아는 사람이 추천해주는 땅은 절대 사지 말라고 합니다. 부동산 사냥은 물건 선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세 이하의 급매물인 경우 타이밍만 맞으면 물건이 나오자마자 즉각 팔려나가기 때문이다. 별표할게요. 시세 이하의 급매물은요. 물건이 나오자마자 즉각 팔려나가기 때문에 물건을 선점하지 못하면 당연히 이런 급매물은 오지 않습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어릴 적에야 스스럼 없이 놀이터에서 서로 흙묻혀가며 서로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10년이 가고 20년이 흐른 후 누구는 매일 회사에 출퇴근하며 지루하고 짜증나는 일상에 무한 반복하는 삶을 사는가 하면 누구는 분기별 해외 투어를 다니고 매월 수금되는 월세 통장을 감상하며 유유자적한 인생을 사는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비단 투자뿐 아니라 모든 인생사에 있어 빠른 시작은 규모의 차이일 뿐 결국엔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갓 20살을 넘긴 피겨스케이트 여제 김연아 선수는 7살 때부터 빙판을 수놓았고 5살 때부터 이미 수영을 시작한 박태환 선수는 올림픽을 비롯한 유수의 대회를 휩쓸며 세계 정상급의 수영 선수에 등극하였다. 모두 빠른 시작과 연쇄적인 훈련 실행을 통한 복리 효과의 합작품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진짜 여러분 먼저 시작하고 오래 한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10년 하고 20년 하면은 잘하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년 하고 20년 하면 베테랑이죠. 그 회사에서 진짜 일 잘하는 사람 되는 거죠. 실제 이분이 주변의 어른들 중에 돈 되게 많이 벌고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부를 유지하시는 분들을 봤더니 덩치 큰 땅이나 대형 빌딩보다는 중소형의 건물을 물고 있는 도심 내에 20평대에서 100평 내외의 소규모 주거 상업지를 수십 필지를 굴리면서 주기적으로 회전 매매를 하고 있었대요. 팔고 사고를 한다는 거죠. 수십 개를 가지고. 돈이 장기간 묶일 수 있는 농지와 임야 같은 것은 잘하지 않았고요.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는 원도심, 예를 들면 재개발 지역 같은 곳, 아니면 몇십 년 동안 묵은 원지주, 그러니까 원래 땅 주인이 몇십 년 갖고 있었던 동네, 미개발 토지나 획지가 된 신도시에 상업용 빌딩을 지을 수 있는 대로변, 개발이 이제 앞으로 될 건데 빌딩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대로변 또는 코너변을 물고 있는 알짜 황금 필지만을 철저히 엄선하여 마치 원 도매업자가 덤핑 매입을 하듯 싹쓸이 해버린다라고 합니다. 이런 패턴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면 연쇄적 복리 효과로 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것이다. 베테랑들은 급격히 지가가 오르는 초기 타이밍에 사냥터를 최단 시간 내에 선점한 뒤 인맥 네트워크와 모든 거래 루트를 총동원하여 원 도매가 수준으로 디스카운트 시키는 수완을 발휘한다. 초반에 들어가서요. 자신의 인맥과 네트워크, 거래 루트를 동원해서 도매가 수준으로 깎아버린대요. 안 그러면 안 산대요. 나 안 깎아주면 안 사 이렇게 하는 거죠. 진짜 선수들은. 부동산 투자의 치명적인 약점인 환금 리스크, 돈으로 바꾸는 것이 이제 힘들죠. 근데 너무 싸게 가져오면은 손실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가 이하로 가져온다는 거죠. 원가로 가져온다는 거죠. 언제 얼마에 팔든 손실 가능성 제로의 불패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자, 이걸 하려면 수익률 계산을 제대로 해야겠죠.
어느 수준이 원도매가 수준인지를 알고 이 가격 바로 사도 되겠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매입과 동시에 바로 매도해도 또 1년 미만 보유 전매에 따른 50% 양도세를 내더라도 수천만 원의 단기 차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땅들도 투자를 하신다고 해요. 읽으면서 정말 되게 놀랍다. 우리가 뭐 아파트 이런 것만 보고 있지만 정말 고수들은 다양하게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뭐 3기 신도시라든가 또 다른 택지 개발 지구를 통해서 이런 기회가 또 오지는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부동산 타이밍 투자법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